첫 번째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오랜만에 김연희 기자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설명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장기전이 지금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백신 후보들이 있는지, 백신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이 후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김연희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일단 백신이 뭔지, 그리고 또 백신의 원리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신은 일단 감염을 막고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위장해서 우리 몸에 들어간 뒤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대용품이라고 할까요? 가짜 침입자를 넣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면역계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적을 식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B세포와 T세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두 세포가 사실은 한번 들어왔던 어떤 외부의 적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빠르게 다시 이제 얘네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게 백신이고, B세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은 총알에 비유할 수 있는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요.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T세포 같은 경우는 또 T세포는 종류가 좀 둘로 나뉘는데 네. 이게 헬퍼세포랑 킬러세포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헬퍼 T세포 같은 경우는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인데, 헬퍼 T세포 같은 경우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해서 면역계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킬러 T세포는 이미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그거를 이제 처단하는 역할을 해서 이 B세포와 T세포가 들어온 침입자를 무찌르게 되고, 한번 싸우고 난 뒤에는 더 빠르게 이제 얘네들한테 또 한 번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백신은 바이러스의 대용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죽은 바이러스를 넣어주던가, 살아있는 바이러스긴 하지만 독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직접 넣어주는 방식이, 이게 제일 오래된 한 100년 이상 사용된 백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독성을 약화시킨 백신은 생백신이라고 부르고, 네네. 아예 그 죽은 백신은 죽을 사자를 붙여가지고 사백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백신 중에서 제일 면역 효과를 잘 자극하는 거는 생백신이라고 해요. 네네.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몸에 들어가서 복제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진짜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생백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19 백신처럼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네. 그보다는 사백신으로 만드는 팀들이 더 많아요. 지금 바이러스 백신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백신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렇게 둥그런 그 껍데기가 있으면 그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되게 단순한 형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파괴를 해주면은 죽은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는 건, 요게 단백질이라는 얘기가 왜 들어갔냐면 바이러스의 이 껍데기가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네. 밖에 껍데기인 단백질 껍데기만 실제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신을, 바이러스를 직접 만들 필요 없이 네네. 그냥 단백질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실제 바이러스를 통째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좀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그 효과는 적어서, 어주번트라고 해서 네. 면역 증강제라고 그런 어떤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외에도 혹시 또 다른 종류의 백신 형태가 있는지 궁금한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전자 백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냥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중에서 일부분을 네. 이미 나와 있는 어떤 그 백신 플랫폼이라는 데 넣으면은 그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메르스 백신이다. 그러면은 메르스에서 이제 유전자의 어떤 부분을 넣어주면은 메르스 백신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어떤 보건 위기 상황에서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백신은 이 유전자 백신 형태가 적합하다. 요 방식이 되게 뭐랄까 전도 유망하고 빨리 만들 수 있고 지금에 적합해라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모으긴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검증은 계속 하고 있지만 네네. 검증이 완료된 적은 완료된 없는 적이 백신인 없다.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백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제일 빨리 만들고 있는 연구팀에서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 형태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감기 정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뭐 아데노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아예 사람한테는 감염이 되지 않는 뭐 침팬지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든지 얘네들의 벡터, 그러니까 이 백신을 이동시키는 운반체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안전한 뭐 그러니까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할게요. 이 아데노 바이러스도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에 유전 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의 유전자를 약간 그 변형을 시켜서 코로나19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죠. 와, 네. 그래서 걔가 몸속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 아까 제조합 단백질 백신처럼 그 코로나19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정말 들어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백신들이 있는데 백신의 상용화 자체도 어렵지만 상용화가 된다고 해서 끝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막 뭐 130개가 넘는 팀이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성공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극소수일 거고 지금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팀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팀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제일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는 거지 이만큼 더 성공이 가까워졌다 꼭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희망적이긴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거는 조금 저희가 약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백신이 언제 나올까라는 질문만큼 중요한 게 이 백신을 누가 먼저 맞을까라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어떤 나라, 어떤 계층, 어떤 연령의 사람들부터 백신을 접종해야 이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고민에 따라서 실제로 백신을 배분할 수 있는지 그런 수행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서 다음 책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 예정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번 호에서는 백신 개발까지, 그러니까 네. 어떤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고, 백신 개발까지 어떤 난관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사실은 백신 개발 이후부터 또 이렇게 긴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